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이 187대 99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치 파괴, 민주주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요. 공수처법 처리 이후 여러 가지 전국 전망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소식을 묶어서 이진권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8%가 나왔어요. 예. 그게 긍정평가죠. 예. 취임 이후 최저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는 39%로 그때도 40%가 깨졌었는데 예.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집권 세력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갤럽 여론조사로서는 최하죠. 예. 최저치인데 그동안에 뭐 37점 몇 퍼센트 나오고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 따라서 이제 달리 나왔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추세는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예. 하락하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최근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오만이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 뭐 여론조사라는 거 본래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든지 반등해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큰 문제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되게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여론조사 떨어질 때 굉장히 신경을 쓰다 나중에는 그건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니까 문 대통령 특히 아마 여론조사에 있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는 같잖아요. 왜냐면 5년 단임 전이니까 사실은 뭐 내가 여론조사 때문에 뭐 다시 표 구걸할 일도 없고 그런 점도 있고요. 또 내가 이게 확실하게 내가 옳은 길을 가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곧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자기 확신 같은 게 있겠죠. 뭐 집권 세력이나 집권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나오면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든지 맞아. 뭐 국민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데 그러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41%를 얻었는데 그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특히 40% 벽이 갖고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갤럽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물론 리얼미터에서는 뭐 최근 조사에서 37.1%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그 이전 조사 37.4%에서 또 떨어진 거고 부정평가는 뭐 58.2%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도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심기일전의 자세를 갖겠다. 이게 뭐 강민석 대변인 개인의 어떤 소회인지 아니면 청와대 전체의 분위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1년 뭐 한 4, 5개월 남은 임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30% 초반 경우에 따라서는 30%도 깨질 그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뭐 문재인이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레임덕은 물론이고 국정 운영의 동력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하고 그래 뭐 내 임기 이제 끝나면 그만이지 이렇게는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고 특히 이제 내년 보궐선거도 있고 하는데 이럴 때 지금 악수를 계속 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 대통령 할 거는 빨리 해야 된다. 만난을 무릅쓰고 공수처 뭐 이런 거 여하튼 밀어붙이고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난 뒤에 다시 우리가
국민들한테 무슨 선심 정책을 편다든지 국민들을 잘 설득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쇼를 잘하니까요. 이 일을 지금 말이지 중동무위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네. 빨리 끝내버리고 다시 하자 이런 건데 대개 저렇게 되면 바로 옛날에도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런 게 이번 과오는 한번 저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로 깨끗하게 이제 클리어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잘할 것이다 이런 이제 각오를 피력하고 하는데요. 대개 보면 한 번 저지른 일은 두 번 저지르게 되고 두 번 저지른 일은 세 번 저지르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정권 측이 가는 이 폭주 열차가 말이죠. 중간에 제동이 걸려서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계속 끝까지 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도 제동력을 상실한 거 아닌가. 대통령도.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 문 대통령 이게 이제 보궐선거도 그렇고 자기 대선도 결코 정권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지금 그래도 분위기 아니에요. 뭐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깜짝 쇼를 잘하는데 지난번 지자체 선거 때도 김정은과 도보다리 쇼도 벌이고 또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도 열어가지고 완벽하게 이겼지 않습니까? 예. 또 지난 4.15 총선 때도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야당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코로나19 하나 가지고 또 거기에 국민들한테 지원금 주는 그 카드 가지고 완전히 뒤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런 것이 뻔하니 보이는데 지금 4월 재보선은 이제 한 뭐 몇 개월이나 남았습니까? 4월이라고 하지만 4월 7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보선 지금 체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뭔가 깜짝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 문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급한 불은 다 껐다.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부에 밀려오는 그런 검찰 수사의 칼날이라든지 이런 건 다 피할 수 있는 공수처를 이제 만들어놨다. 그다음에 윤 총장 확실히 잡았다. 그 윤 총장이 이번 징계위에서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윤 총장은 끝났다는 거지. 쫓아낸 애들은 그냥 놔두고 식물 총장으로 만들든 그렇게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 근데 수단 지금 고 교수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놨거든요. 예. 코로나 지원 예산도 이미 확보해놨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는 국민들한테 이제는 선심쓸 정책만 이제 잘 펴면 그다음에 선전만 잘해가지고 윤 총장뿐 아니라 야당도 악마로 만들기만 하면 그렇게 만드는 선전선동에 성공만 하면 우리는 또 걱정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헬리콥터 아닙니까? 돈 퍼지르는 거 그거 구경할 일만 남았죠. 근데 그런 작전은 이미 국민들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먹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써온 수법이 야권 분열 아니겠습니까? 후보 분열이든 당 분열이든 그런 전법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시진핑이라든가 스가 총리, 일본 이런 사람들과 엮어서 뭔가 남북관계에 또 다른 깜짝쇼를 벌일 가능성은 없나요? 이제는 국민들이 지원금 준다고 해서 문재인 찍어야지, 문재인 도와줘야지 해서 여당 후보를 찍을까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부산이든 서울이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앞서 나오고 정권 교체론이 오히려 정권 유지보다도 앞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돈 몇 푼 준다고 이미 지난 4.15 총선 때 맛을 다 봤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더 큰 카드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북한 문제 가지고 해결할 지금 뭔가 특별히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현재로서는 마땅찮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1월 20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그 정책을 파악하고 그 정책을 확인하고 그다음 미국하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도 거쳐야 될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썩 자기가 바라는 같은 그런 대북 정책이 바로 무슨 추진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시진핑하고 둘만 해서는 해결될 것 아니거든요. 스가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해 줄 입장은 아닐 거고, 이런 점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이 지금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이런 건 있어요. 국민들이 유권자 심리가요. 옛날 전통적으로 보더라도 주는 쪽이 이쁘다 이 말이야. 네. 뭐 안 주고 떠드는 것보다는 주는 쪽이 이쁘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전통적인 그런 표심 여기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 이런 식으로 폭주하고 일방적으로 가고 자기들 이익 위주로 가고 법을 우습게 알고 이런 집단은 반드시 응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각성을 해야 하는데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쓰더라고. 옛날에도 그래서 고무신작 주고 막걸리 준 겁니다. 오징어도 주고. 우리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면 풀면은 반드시 표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죠. 예.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표 찍고 나서 뭐 손가락을 자르니 뭐 어쩌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지난 4.15 총선 때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니까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이거 개정안이죠. 예. 원래 법도 악법인데 그걸 훨씬 악화시킨 그런 개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감회가 새롭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2021년 벽두까지는 공수처의 출범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고는 더 웃기는 것은 이런 법은 원래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왜 여당이 소극적이고 논의가 이상하게 됐네.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소리. 그러니까 사오정 같은 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요. 문 대통령이 정말 사오정인지 의식이 지금 사오정적인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 속에 불 찌르려고 그런 염장 지르려고 그러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국민과 언제 약속을 했나? 공약에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공약을 했는데 문제는 법안 개정으로 신속 출범의 길이 열려서 다행스럽다. 그 법안 개정이 어떻게 됐다는 걸 자기가 잘 알잖아요. 법률가로서 이게 얼마나 억지스러운 그 법률 개정인지 이런 걸 잘 알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률가로서 민주적인 기본 질서라든지 민주적인 기본 법치 의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우리의 관행이라든지 민주주의의 그 원리라든지 이런 걸 난 몰라. 우리한테 이익만 되면 돼. 그걸 스스로가 이렇게 자백 가능성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이거 뭐 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데 대해서 참 유감스럽지만은 어쨌든 국회에서 만든 거니까 국회에서 통과됐다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해갑시다. 하다못해 그런 이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서가지고 뻔뻔스럽게 이런 이야기 한다.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이 기고만장이 정말 하늘 끝까지 치솟았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패스트트랙법 처리 때는 비토큰 주었으니까 절대 공수처를 출범시켜도 야당이 우려하는 국민이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면 그에 대해서 무슨 좀 송구스럽게 됐다든지 뭐 이렇게 변명 한마디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네요. 다만 지금 조홍천 의원 민주당에 이분하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장혜원 의원은 어제 표결에서 기권을 했고 조홍천 의원은 불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딱 한 사람 양심을 지킨 것 같네요. 조금박히라고 원래 뭐 늘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이제 쫓아내야지 않나요? 금태섭은 뭐 기권했는데도 쫓아내는데 이 사람 불참을 했으니까 조홍천은. 그래서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문 대통령 그 인식 한마디만 더 하고 하자면 성역 없는 수사 또 사정 그다음에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수건이라네. 그런데 성역 없는 수사를 공수처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자기들 다 막아놨잖아요. 조국이도 못하게 하고 누구도 못하게 이러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니 국민 모두가 다 보는 일을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 모르세라고 나는 전혀 모르죠. 진짜 별나라에서 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것도 문제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여권 내에서 말이죠. 서서히 저는 이제 뭐 전에부터 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권 안에서 지식인들이 이탈, 예? 이런 것이 여권으로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쪽에서는 뭐 별거 아니라고 보는 모양이죠. 그 조홍천이 너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뭐 그다음에 장혜영이 뭐 정의당 그래 봐야 그거는 뭐 정의당이니까 그래 봐야 무슨 이 당은 패스트 트랙부터 뒤통수만 맞는 정당 아니야. 이렇게 사망 선고 민주주의를 사망 선고를 내리게 한 원인을 만들어준 정당이요 정의당 아닙니까? 심상정이가 원내 교섭단체 뭐 될까 했다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정당 아니에요. 이런 정당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진중권한테 그래서 저기 비난 받잖아요. 저 진보 팔아먹은 뭐 쓰레기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진보당이 참 정의당이 꼭 들어서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가도 일을 이렇게 그르쳐 놓는데 그 안에도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는 그런 의원도 있다. 젊은 의원은 이런 패기가 있어야죠. 정의당이 뭐 그런 역할은 좀 하고는 있지요. 있는데 여하튼 이 공수처가 저는 생각할 때 이게 틀림없이 저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이런 짓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다. 예?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때가 올 거다. 이 점을 꼭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문재인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2021년 벽두로 한번 초까지 하라니까.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공수처장 선임을 다 끝내라는 속도전을 주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야당은 뭐 어차피 그 인사청문회 참여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참여 안 하면 좋죠.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인사청문회 건너뛰어 버리면 되고 참여해서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노 한다 해도 그 인사청문회 안 거친다고 해서 무슨 뭐 임명을 못 했습니까? 20몇 명이나 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내에 끝내는 건 뭐 이거 쉬운 일이죠. 야당이 암만 반대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니까. 다만 그러니까 20일 이제는 관계가 없죠. 뭐. 그 절차만 지키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 절차도 우습게 알잖아요. 지난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쪽에서 추천했던 한 사람은 김진우, 헌재 연구관, 정현정 변호사. 이 두 사람인데 뭐 김진우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문제는 이제 차장이에요. 아마 차장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힘을 쓸 사람은 차장 아니겠느냐. 이 사람들은 두들 다 판사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간판격이고 차장이 검사 출신으로 해갖고 검찰을 확 쥐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들 직속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의 그 수하 이런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도격대로 그러자면 아마 윤석열 그 학습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인선해가지고 확실하게 내 편, 확실하게 나의 신복 뭐 이런 사람을 이제 안 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수처를 이제 움직여 갈 텐데 다만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슬슬 끝나갈 때쯤 되면 그때도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기 전 일생의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을 거기 바칠 것인지 이건 별개 문제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기들은 이제 반전을 시킬 뭐 카드가 있는지 모르지만 30%가 깨지게 되면은 민주당부터 돌아서거든요. 그럼요. 과거에서 봤잖아요. 열린 우리당 시절 보면은 노무현도 쫓아내버리잖아요. 나가라고. 당신 필요 없다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공수처가 출범하면은 지금 문재인과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월성이라든가 울산 뭐 이런 것은 가져가겠지만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이라고 그러네요. 전에부터 최강욱이가 늘 공언하고 있었잖아요. 최강욱이 공언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미 이제 윤석열 문제는 지금 부각돼 있잖아요. 그다음 징계위에 지금 넘어가 있고 뭐 징계가 또 이제 곧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거기다 지금 이 추미애가 말이죠. 여기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사항을 다 걸어놨단 말이죠. 걸어놨으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이 고위공직자 중에도 검찰총장 같은 고위공직자 중에도 고위공직자잖아. 이건 공수처가 당연히 맡아야 될 일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적 그 무리가 많고 윤 총장이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런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다음 그 가족들도 이런데 이걸 그냥
공수처가 안 갖고 간다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거 공수처가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가장 그래도 공수처의 의의를, 출범의 의의를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것도 없죠. 근데 다만 이제 약간의 위험 부담은 따르겠지만. 뭐 공수처보단도 여권이라든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이미지를 깎아내려야겠다가 더 큰 거라고 봐야겠죠. 윤석열이 지금 뭐 대권에 나갈지 안 나갈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여권 입장에서는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후년 가면은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내년부터는 그렇죠. 대선 정국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목적은 윤석열의 여러 가지 이미지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손상을 시켜가지고 아예 대선 후보에 나설 생각을 못하도록 어떻게 만들려는 것이 더 큰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도 족쇄를 채우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래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죄목을 씌워가지고 재판 회부한다든가 이래 되면 물론 뭐 최종심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1심에서라도 만약에 중대한 그런 그렇죠. 혐의로 가지고 말이죠 선거 내용이 아주 안 좋은 걸로 나올 때는 윤 총장이 그걸 가지고 대선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서 전체 이제 권력 지도를 그릴 때 자기들 판단을 하겠지. 그리고 여당 사람들은요, 조공천이나 이런 사람들 반대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게 묻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또 그냥 누가 한마디만 떠들면 다 묻어 들어가고 그냥 줄을 서서 따라 들어가니까 그런 점에서 뭐 그 분위기, 이걸 반전시키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 1호가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만약 1호가 되면은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어떤 상황입니까? 더군다나 공수처가 출범하면은 판사들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문제는 야당이 뭐 워낙 머릿수가 부족하니까 달리 방법은 없지만 너무 무력한 것 아닌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건 뭐 자기들끼리 떠드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관심도 없어요. 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여당은 다수당 압도적인 그런 숫자를 앞세워갖고 국회법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참 야당 탓만 할 수는 없는 사정이지만 그래도 야당이 좀 무력한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은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야당이 이 전략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그 대중적으로 대응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뭐 반사적인 대응 이런 걸 하는데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권을 두고 말이죠.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겨내겠다든 이런 의지는 보이질 않아요. 그다음 그런 뭔가 야당에서 그런 거 제시하는 우리 국민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 건 보면 이 국민의 힘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러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그러니까 국민의 힘 밖에서 만약 유력한 대권 주자가 야권 대권 주자가 누가 등장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예컨대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신당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 때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런 데서 대안을 찾으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제1야당의 지위를 지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문제는 사생 결단하고 싸워야 하는데 과거 YS나 DJ 지금보다 훨씬 적은 의원수 더군다나 군사 정권 시절 그런 폭압 속에서도 다 싸워서 얻을 건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협상을 통해서 현재 공수처법 그래 좋다. 협상을 하자 해서 거기서 독소조항이라도 빼내든가 무슨 큰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당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아, 하는 거 보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는구나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싸우는 것도 못하고 받아내는 것도 없고 우리는 숫자가 부족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고는
또 끝나고 나면 다 없었던 일로 해갖고 또 옹기종기 난로에 모여 앉아갖고 우리 살 국리화하고 국회의원 뺐지 유지할 국리화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라든지 이 거부감도 크지만은 국민의 힘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안 한단 말이지. 예, 바로 이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아, 저 당을 그래도 믿고 저 당을 지지하면 뭔가 되겠구나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면 여당도 믿고 정권도 정말 밉지만은 국민의힘 도와주고 참 좋게 봐주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지금 심정이 그 정도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뭔가 힘을 정말 내줘야 될 텐데 그 점이 답답한 일이죠. 그 문제는 이 정도로 짚고요.